자, 로봇주 얘기입니다. 하반기에 증시를 주도할까? 대장주로 꼽히는 티로보틱스,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.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이 57%. KB 쪽에서는요. 2분기에 쉬었던 로봇주가 하반기에는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. 대세로 떠오를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프가 나가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57%, 뉴로메카 SPG, 로보스타, 로보티즈까지 6%에서 20%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두 분의 의견 재밌을 것 같은데 로봇주 현 시점 투자에 긍정적이고 앞으로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O. 요거 말고 AI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우선순위는 아니다 하면 X. 하나, 둘, 셋 들어주시죠. 근데 시세는 계속 어느 정도 조금씩 나와주는데 저도 레인보우 한 20% 올랐을 때 여기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되나 이랬는데 그러고 또 가고 이래서 왜 X를 들어주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팀장님부터. 네, 일단 계속 로봇주 제 첫 출연 때도 그랬어요.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지만 주도주로 떠오르기에는 현시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시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죠. 오늘 이제 사족 보행 소방청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좀 강세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글쎄요 이게. 이 추가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어디서 어떻게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나 다른 섹터들이 이제 주도를 할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뭔가 이게 그 현실성 있게 매출이 찍힌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가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좀 미래에 대한 수치화되지 않은 이제 그런 가치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. 로봇이 만약에 2차 전지가 저렇게 좀 강세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강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런 면에서 일부 좀 이런 단기 매매 자금들이 좀 많이 넘어가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로봇주 관련 경우에는 상승의 어떤 속도나 연속성보다는 저는 이제 약간은 부정까지는 아닙니다만 약간 좀 기술적인 상승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있습니다. 것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수익률 내보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냥 그 정도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갈 수는 있어도 먹을 게 그렇게 많을까라는 고민. 네, 알겠습니다. 연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. 우리 이사님은요, 김태성 이사님. 일단 제가 X를 좀 드린 게 굉장히 로봇주를 부정적으로 보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왔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월 14일 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사실은 이제 EBC 이 시청자분들 중에 뉴로메카 가지고 있는데 고민을 좀 하셨던 분이 있어요.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로봇주를 가지고 계실 거라면 주도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러니까 뉴로메카를 손절하시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마시고 같은 종목 내에 주도주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전략을 좀 드렸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이긴 한데,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오늘의 이 시점이 사실은 이제 강력하게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해요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 이 조금 세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조금 더 이제 세게 나왔고 또 이제 전고점 돌파를 또 트라이하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시원하게 한 번에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X를 드리긴 하지만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로봇주들은 충분히 그래도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공략은 가능하지만 두 분 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AI가 두 분은 조금 더 우선순위입니까? 이건 OX 안 하고 그냥 여쭤볼게요. AI가 좀 더 우선순위? 지금은 그렇습니다. 지금은? 네. 그건 어떤 이유예요? AI가 조금 덜 올랐다라는 의미일까요? 아니면 트렌드적으로 이슈가 더 나올 게 많다는?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팀장님이 다 말씀 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나오면 AI는 일단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으면 SK 하이닉스부터 줄줄이 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분홍사자님께서 뉴로메카 갖고 있는데 슬프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
말씀을 드려도 수급이 어디에 어떻게 붙을지 몰라서 이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아닙니다. 그냥 각각의 인사이트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로봇보다 AI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을 하나 주셔도 되고 AI 관련된 종목을 하나 주셔도 됩니다. 자율적으로 두 분이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봤을 때 요거 좀 괜찮겠다. 뭐 먹을 게 좀 많겠다라는 종목이 있다면 김태성 이사님부터. 일단은 새로운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제약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단순히 제약만 가지고 나오기에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AI가 제약하고 좀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기업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테카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AI하고 의료 제약하고 붙으면 일단 진단 쪽이 지금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루닛, 뷰노, JLK 이쪽이 지금 큰 시세가 난 상황인데 일단 제약 플러스 AI 기업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지금 못 받고 있지만 슬슬 이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AI 플랫폼으로 이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신약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이 절반으로 확 단축이 된다라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후보 물질 테스트를 할 때도 기존의 방식보다 AI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면 약 10,000배 가까운 효율을 또 낼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만약 AI 쪽에 조금 더 이 메이저 주체들이 관심을 좀 가져준다라고 하면 저는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치고 갔던 쪽보다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약 플러스 AI, 그러니까 AI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 후보 물질을 또 발굴할 수 있는 신테카 바이오가 한 번 더 시장에 또 주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ETF 이야기가 아마 조금 이번 주에,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나왔었죠. 그러니까 액티브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에 또 수급이 한번 돌 수 있는 기회이기에 저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뭐 10,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신테카 바이오 쪽으로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IR 때 뵀나요? 신테카 바이오.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생각할 때 신테카 바이오보다는 그냥 신테카 AI 이렇게 했으면 좀 시가총액 한 2배는 가 있을 거예요. 그렇네요. 사실 네이밍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한때는 그게 이제 신이테칸 바이오 뭐 이런 얘기도 신테카 바이오. 근데 저도 이제 IR을 다녀와서 했는데 뭐 8월, 9월 뭐 좀 많이 거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좀 기대하는 종목이어서 좀 깜짝 놀래서 한번 좀 첨언을 좀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테마도 하나의 재료로만 갖고 있기에는 좀 약하고, 그러니까 뭐 의료면 의료에다가 AI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블 재료가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. 사실 근데 AI와 로봇이 붙어야 그게 진정한 로봇이 아닐까요? 그러니까 로봇만 있으면 그냥 기계잖아요. 그거는 이제 뭐 기계에 불과한 거고, 그걸 이제 작동의 어떤 논리나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그런 걸 감안하면 로봇을 로봇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AI만 뚝 떼서 AI를 부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신테카 바이오. 우리 정경민 팀장님은 종목 하나 주신다면요? 네, 저는 딥노이드. 딥노이드. 이것도 이제 의료랑 뭐 AI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과 접목이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, 사실 이제 의료 관련 AI는 이제 루닛이 쏘아 올린 큰 공이 이제 만든 이제 그런 시장이죠. 그래서 딥노이드는 좀 이슈가 있어요.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이슈가 있었고 향후 유상증자 이슈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꼽기가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, 그렇더라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지금 뭐 주봉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41,000원에 상장을 했었던 종목입니다. 정말 많이 좀 빠졌고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거쳤더라도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하락을 좀 보였었죠. 그래서 이제 5,000원을 갔다가 이제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상황으로 좀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AI와 헬스케어에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되느냐라고 있는데,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만 가보셔도 어떤 사업 영역이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판독, 의료 관련돼서는 판독 그런 기술도 있고, 뭐 산업과 교육,
그다음에 플랫폼 뭐 다양한 사업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지금 의료 관련돼서 좀 판독 기술 여기 예.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 AI의 좀 편승 효과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사실 샀는데 유상증자 때문에 좀 물리거나 좀 부담이 되신다면 저는 유상증자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덜 오른 의료 AI의 측면에서 딥노이드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. 딥노이드 목표가는 어, 1차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. 3만 원 정도? 뭐 더 보고는 있습니다만. 일단은 첫 일단은. 번째로는 3만 원. 신테카 바이오는 목표가 한 2만 5천 원. 2만 5천 원 정도. 알겠습니다. 이런 종목들 손절가 잘 지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. 제일 중요해요.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